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네이비 행동지원센터의 김우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각적 지원 중에서도 시각적 스케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각적 지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시각적 지원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거 있고 효과적이라고 얘기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시각 스케줄 혹은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시각 스케줄은 여러 가지 시각적 지원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 스케줄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시각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교실에 어떤 활동이 진행될지에 대한 스케줄은 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쭉 붙여 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수업 진행표를 붙여 놓고 거기에 아이들의 개별화된 특성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어떤 전환이 어렵고 또 어떤 것이 비선호 과제이고 또 어떤 것은 더 너무 하고 싶은 선호 과제이고 이런 개별화된 특성에 맞게 이런 시각적 스케줄을 잘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앞으로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또 불안감을 감소시키도록 적용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시각 스케줄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시각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준비시켜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각 스케줄을 다양한 범위가 있겠지만 또 만들려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과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제 분석과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구조화된 시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시각 스케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구조화된 시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경우 자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비구조화된 자유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도전적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계속 변하는 이런 활동과 스케줄을 힘들어하는 경우에 시각 스케줄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강한 이들에게 보다 수용적인 의사소통의 체계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런 활동은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가고 이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지시들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소통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환경을 구조화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안감을 낮춰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 역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각 스케줄은 학교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가정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가 있고 바깥 활동을 할 때에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할 때 시각 스케줄을 가지고 나가면 훨씬 더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증진된다라는 부분도 시각 스케줄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간혹 시각 스케줄을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여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여기에 고착화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시각 스케줄에 고착화되고 여기에만 집착을 할까 걱정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이미 현재 아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고착화되어 있고 집착하면서 이 상황이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전환에 있어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각 스케줄은 이 고착화된 상황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 스케줄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새로운 상황을 집어넣거나 새로운 장면을 넣을 때 훨씬 더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각 스케줄 안에 어느 정도 이것이 익숙해지면
카드를 공카드를 만들거나 물음표 카드를 만들어서 늘 익숙한 스케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 카드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카드를 갑자기 채워 넣어서 오늘은 갑작스런 일과도 소화해내는 연습 등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융통성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활동 간 전환 중에 행동 문제를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당연히 불안감을 낮춰주고 또 예측하게 해줌으로써 행동 문제가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독립성을 증진시켜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라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언어적 촉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해 가면서 지금은 이걸 하고 그 다음은 이걸 한다라는 활동 간의 전이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각 스케줄은 결국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얼마나 이걸 더 해야 끝나나요? 그 다음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런 부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만 해도 이 강의는 20분이에요 라는 것을 알고 지금은 뭐 6분이 지났어요 라는 시간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14분을 또 버틸 수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저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서 저걸 들어야 될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힘든 과제를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적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안심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건 곧 끝나. 이거 다음에는 이걸 할 거야. 너가 좋아하는 쉬는 시간이 올 거야. 점심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과정이 시각 지원을 통해서, 시각 스케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는 시각 스케줄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창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몇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시각 스케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제 순서 카드, 그리고 개인용 스케줄, 그룹용 스케줄, 세로형으로 만들 것인가, 가로형으로 만들 것인가, 일과 순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특정 활동의 과제 순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스케줄로 만들 것인가 일일 스케줄을 만들 것인가 주간을 만들 것인가 월간을 만들 것인가 그림을 활용할 것인가 글자나 촉각적인 여러 물건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로우텍 이런 그림과 글자를 사용한 로우텍이냐 아니면 하이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플이나 좀 더 첨단 기술을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 스케줄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 카드를 살펴보면 가장 사실 쉽게 우리가 시각 스케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부담스럽다고 하면 사실 순서 카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사실 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요. 보통 예를 들면 물을 계속 마시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퍼즐을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한다거나 뭔가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자라는 것을 순서 카드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뜯어서 여기에 붙이는 형식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이 순서 카드를 지금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예요 라고 하는 뭐 first then 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3칸짜리를 만들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마지막으로 너가 원하는 쉬는 시간이 올 거야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장실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좋아하는 선호를 넣고 앞에 2개를 넣는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카드도 조금만 잘 사용을 해보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전략 중에 하나고요. 개인용 그 스케줄과 그룹용 스케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개인용 스케줄은 이
개인에 맞춰서 만들어진 스케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활동 중심일 수도 있고, 이제 이 개인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개별화된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뭐 이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벽에 붙여놓지만 각 개인의 이름별로 붙여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폴더 형식으로 만들면 가지고 다니기가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도 사용하기 쉬운 형태가 되고, 여기에 스케줄과 함께 뭐 보통 토큰이나 이런 규칙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서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룹용 스케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세팅에 많이 붙어 있죠. 오늘의 할 일 해가지고 쭉 붙어 있는데, 이것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이 순서를 나열해 놓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스케줄의 사용은 이걸 하고 나면 다 했다라는 체크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쭉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1교시 진행했으면 이걸 뜯어서 어딘가에 옮긴다거나 아니면 앞에 체크를 하면서 내가 이걸 끝냈어. 여러분들이 이걸 끝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진행을 보여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의 형태로 세로로 만들 것이냐, 가로로 만들 것이냐, 뭐 좀 자유형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세로로 만드는 형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떤 활동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할 때마다 여기 밑에 있는 주머니에 그 활동이 끝난 그 그림 카드를 담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만드는 것은 보통은 이것은 일과의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옆으로 만드는 가로형은 과제 분석을 해서 어떤 특정 활동의 순서를 뭐 손을 씻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과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티치 그 워크숍을 갔을 때 많이 봤던 형태인데, 여기도 여러 스케줄을 붙여놔요. 오늘의 할 일을 쭉 붙여놓고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다 하면 뜯어서 치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다 주어졌는지를 보고 그냥 내가 순서를 정해서 다 끝난 일 위주로 뜯어서 다른 곳에 옮기는 형식으로, 그래서 다 없어지면 오늘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일 스케줄, 주간 스케줄, 월간 스케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일일 스케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이죠. 많은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여러 다른 치료 스케줄이 빡빡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치료 스케줄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 형태를 오늘 하루 있을 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간으로, 그래서 뭐 언어 치료는 언제, 아니면 놀이 치료는 언제, 그리고 어디 학교를 가는 날은 언제.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는 일정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스케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제 학교를 가는지를 분명하게 체크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불안하면 자꾸 질문하는 모습도 나타나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그 질문 반복으로 인해서 또 혼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방할 수 있고, 어디 가요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거기에 다 계속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만 질문해라고 질문을 제지하기보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스케줄 확인해보자 하면서 그 질문을 스케줄로 넘기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 스케줄은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마트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어떤 놀이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리고 월별로 알아야 되는 특정 스케줄이 있을 때 그냥 갈 거야 안 갈 거야 알았어 라고 해서 결국은 아이가 오해하게 만들지 않는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문제 행동을 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괴롭히면 이게 나온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여기에 이런 일정이 들어가 있다. 이때 마트를 갈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그 일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버스 스케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아이들 중에서 이제 버스를 타느냐 안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버스를 타는 날은 버스표를 붙여놓고 버스를 안 타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걸어오는 날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 버스 안 타고 자가용을 이용해,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그 버스 아이들의 그 흥미 위주로, 아이들의 관심사 위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촉각, 그림, 글자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촉각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시각 스케줄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촉각 자극을 활용한 시각 스케줄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이다라고 하면 뭐 지금 플라스틱 숟가락처럼 그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뭐 쉬는 시간이라고 하면 작은 솜공 같은 것들을 넣어서 솜공을 만지면 이게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촉각의 상징성을 부여해서 스케줄을 만들면 우리가 그래도 다 몇 개를 훑어보게 하고,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림 카드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거나 그림 카드를 잘 흥미로워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도 이런 촉각 스케줄을 사용하면 조금 더 흥미롭게 이 스케줄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그림이 뭐 AAC에서 요즘 아주 좋은 그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그림과 뭐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실물 사진을 찍은 그림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의 일과 하면 쭉 이런 식으로 오늘의 일과를 보여주고, 할 때마다 이렇게 다 했다라고 체크를 해가는 형식으로 이제 스케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아닌 글자만으로도 스케줄에 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글자를 모르면 그림을 사용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해 보면 글자를 전혀 몰라도 이 글자라는 개념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다 했을 때 자 이렇게 지워나가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글자를 잘 알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런 좋은 자료를 활용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미리 이렇게 잘 준비해 놓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당장 또 급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쉬는 시간 하고 뭐 쉬는 시간에는 누워서 쉬어요 라고 그림을 선생님이 대충 그려줘도 아이들이 이 그림을 이해해서, 이 글자를 이해해서 시각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케줄에 익숙해지면 1번 끝나고 2번 끝나고 3번 끝나고 4번 끝나고 5번은 집에 가는구나 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나 손그림도 도움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쉬는 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뭐 케이크를 만들어요. 어떤 친구는 워크북을 이 친구를 위해서 만들어서 워크북을 해요. 아니면 이 쉬는 시간에는 저기 가서 퍼즐을 해요 라고 내가 뭘 할지를 분명하게 함께 정하는 과정이 그 비구조화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택 카드를 사용해서 뭘 할지를 자기가 고르도록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일과와 활동에서도 우리가 시각 스케줄, 이제 보통은 활동을 과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과는 어떤 일정을 얘기를 하고, 활동은 그 활동 안에서 세부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의 리스트를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텍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글자를 그냥 쓴다거나, 아니면 그 빈 종이에 급할 때는 누구누구의 할 일 써서, 자 1번은 뭐 해요, 2번은 뭐 해요, 3번 뭐 해요, 4번에 그 다음에 뭐 퍼즐 할 거예요 라고 그냥 대충 글씨로 써서 보여줘도 사실은 이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좋은 어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스케줄과 관련된 어플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시각 스케줄의 활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앞에 붙여놨다고 아이들이 그 일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각 스케줄을 잘 못 활용하시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 지금 여기에 오늘 1번 뭐 국어고 2번 그다음에 수학이고 3번은 점심시간이야 혹은 간식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봐봐 수학이잖아 지금은 이거 할 시간이야 라고 아이들이 이걸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아 수학이군요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지 아 지금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각 스케줄이라는 시스템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 이거 하면 체크를 해요. 2번 체크를 해요. 3번 하면 체크를 해요 라고 보여주고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알려주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옆에서 자, 다 했으니까 너가 체크해봐. 체크. 자, 다 했으니까 체크해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카드가 없어서 체크를 하지만 보통은 카드를 뜯어서 어딘가 옮기는 이 동작을 통해서 다 했어. 이제 끝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촉구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은 어쨌건 아이가 만약에 다 했어. 체크해. 그래서 자기가 체크를 하면 너무 잘했어. 라고 하면서 각각의 스케줄을 소화해 내고 그리고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를 해 가면서 스케줄을 활용하도록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아이들이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힘들어하는 현장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으로 부모님들 그러니까 이 스케줄을 잘 모르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함께 참여하도록 일반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시킨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스케줄의 의미를 알려준다라는 것인데 자, 스케줄의 의미를 알려면 내가 언제 이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활동을 시작할 때도 한번 봐야 되고 자, 활동을 다 끝냈으면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스케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여기 앞에 교실 앞에 붙여놨으면 교실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상 안에 넣어놨으면 책상 안에서 꺼내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붙여놨으면 그 붙여진 곳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각 상징이나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 그 장면과 연합해 가면서 이제 차츰차츰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체크되는 방식은 아까처럼 체크를 해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림을 뜯어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스케줄 중에서는 그림을 반으로 접어서 닫는 형식으로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다 했다고 표시를 할지를 알려주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다양하게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행동 지원보다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행동 중재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게 개별화라는 작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상, 우리 아이나 학생이나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를 잘 파악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고 얼마나 몇 개의 스케줄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고 어디에 배치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워낙에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면 예쁘게 잘 만든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예쁘게 잘 못 만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잘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예쁜 그림을 사용해야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예쁘게 만들지 않아도 개념을 확실하게 소개해 준다면 그냥 글로나 아니면 손으로 대략 그린 그림으로도 시각 스케줄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얘가 이걸 쓰면 너무 여기에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스케줄을 소개할 때 아이들에게 지금 하기 싫은 과제를 시키려고 소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이 과제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 과제를 시키려고 그 시각 스케줄을 소개하게 되면 당연히 혐오적인 자극부터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기분 나쁘게 이 전략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시각 스케줄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전환에서의 어려움이고 이런 활동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시각 스케줄을 고민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내가 하고 나면 체크하고 내가 하고 나면 체크하고 이런 활동을 노출시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점차 내가 정말 목표로 했던 어려운 현장에서도 사용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시각적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행동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까라는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